1457년 조선 한 왕자가 사약을 받기 직전 마지막 예를 올리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조선의 법도에 따라 왕이 있는 방향을 향해 절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왕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임금은 북쪽에 계신다. 그가 향한 곳은 한양의 왕이 있는 궁궐이 아니었습니다. 폐위되어 유배된 어린 왕 단종이 있는 영월이었습니다. 세종의 아들, 세조의 동생, 그리고 단종의 숙부.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조선 왕실에서 가장 비극적인 선택을 했던 왕자, 금성대군 이유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역사의 숨은 이야기들을 전하는 지식상자 한국사입니다. 조선 제4대 왕 세종, 그에게는 무려 1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왕비 소원 왕후에게서 태어난 대군이 8명, 후궁에게서 태어난 왕자가 10명이었습니다. 그 많은 왕자들 가운데 금성대군은 6째 아들이었습니다. 위로는 문종, 수양대군, 안평대군 같은 당대의 거물 왕자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둘째 형인 수양대군은 뛰어난 정치 감각과 강한 야망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훗날 그는 조선 역사에서 가장 논쟁적인 왕이 됩니다. 바로 세조였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의 금성대군은 정치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7세 때 대군에 봉해지고 10세 때 성균관에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1세의 어린 나이에 혼인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시 왕자들에게 흔한 삶의 과정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의 인생도 평범한 왕자의 삶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금성대군에게는 특별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1437년 세종은 금성대군에게 특별한 역할을 맡깁니다. 바로 태조 이성계의 막내 아들 이방석의 제사를 모시는 봉사손이었습니다. 이방석은 조선 개국 직후 왕자의 난에서 비극적으로 죽은 왕자였습니다. 1398년 정한군 이방원, 훗날의 태종이 일으킨 제1차 왕자의 난, 그 과정에서 이방석은 형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왕자의 난 이후 이방석의 가문은 사실상 끊어졌습니다. 세종은 아버지 태종이 만든 이 비극을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가 끊긴 삼촌의 제사를 자신의 아들에게 맡겼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금성대군이었습니다. 1452년 조선의 왕 문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왕위를 이은 사람은 단종, 나이 11살의 어린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어린 왕에게는 든든한 보호자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현덕왕후는 단종을 낳은 지 3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머니 소원왕후 역시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궁궐에는 왕을 지켜줄 어른이 없었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권력을 노리는 숙부들 뿐이었습니다. 단종이 왕위에 오르자 궁궐에서는 중요한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숙부들이 어린 왕을 도와 나라를 보필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수양대군 그리고 금성대군. 하지만 두 사람의 길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453년 수양대군은 계유정난을 일으킵니다. 김종서와 황보인 등 정권 핵심 인물들이 제거됩니다. 단종의 정권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수양대군은 왕좌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많은 왕자들이 수양대군 편에 섰습니다. 권력은 이미 그쪽으로 기울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 한 명, 세종의 아들 가운데 오직 금성대군만이 단종의 편에 섰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왕위는 세종, 문종, 단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이것이 왕실의 질서라고 믿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이 동생을 그대로 둘 생각이 없었습니다. 1455년 금성대군은 무사들과 결탁해 세력을 만든다는 죄목으로 경기도 상령으로 유배됩니다. 그리고 그해 수양대군은 결국 단종에게서 왕위를 빼앗았습니다. 조선 제7대 왕 세조였습니다. 하지만 금성대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유배지에서도 단종 복위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유배지는 계속 멀어졌습니다. 상령, 광주, 경상도, 순흥은 영월과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영월에는 폐위된 왕 단종이 있었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밀려난 그는 이제 한낱 유배된 군주에 불과했지만 그를 향한 충심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산골 마을 속에서도 그의 존재는 여전히 누군가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고 잊혀진 왕을 다시 일으키려는 움직임이 은밀하게 싹트고 있었습니다. 금성대군은 순흥부사 이보음과 함께 단종을 다시 왕으로 세우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경상도에서 의병을 모아 세조를 몰아내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성공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유배된 왕자가 군사를 모은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병력도 명분도 그리고 시간을 쥐고 있는 것은 모두 조정이었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곧바로 눈에 띌 수밖에 없는 상황.
이 계획은 처음부터 목숨을 건 도박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그 불가능에 맞서려 했습니다. 1457년. 이 계획은 은밀한 대화를 엿들은 한 관노의 밀고로 발각됩니다. 그날 밤 작은 속삭임 하나가 운명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관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곧 관할을 거쳐 조정으로 빠르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그 보고는 단순한 소문이 아닌 왕권을 뒤흔드는 반역의 기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침묵하던 조정이 서서히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금성대군이 단종 보기를 꾀하고 있다는 보고가 전해지자 조정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신하들은 세조에게 금성대군을 죽여야 한다고 계속 상소했습니다. 세조 역시 더 이상 동생을 살려둘 수 없었습니다. 결국 세종의 아들 금성대군은 체포되어 안동으로 압송된 후 사약을 받습니다. 사약을 받기 직전 마지막 예를 올리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왕이 있는 방향을 향해 절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금성대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 임금은 북쪽에 계신다. 그가 절한 곳은 왕좌가 있는 한양이 아니라 폐위된 왕 단종이 있는 영월이었습니다. 수능에서 시작된 작은 밀고 하나가 결국 세종의 아들이었던 한 왕자의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금성대군의 두 아들, 세종의 손자들, 그들은 관노가 됩니다. 왕자의 아들이 노비가 된 것입니다. 적자인 이맹한, 그는 청주의 관노가 되어 평생을 노비로 살았습니다. 왕손의 피가 흐르는 사람의 삶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519년 금성대군이 죽은 지 62년 후 중종 때가 되어서야 조정은 금성대군 후손을 용서합니다. 노비 신분에서 벗어나게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금성대군의 손자 이현장, 그는 왕손의 피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노비로 살다가 노비로 죽었습니다. 세종에게는 1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왕자들이 권력의 편에 섰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금성대군은 권력이 아니라 의리를 선택했습니다. 사약을 받는 순간까지도 그는 단종을 왕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선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이지만 가장 충성스러운 왕자 중 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폐위된 왕 단종과 그의 곁을 함께하지 못했던 비운의 왕비 정순왕 후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세조의 왕위 찬탈 이후 16살의 어린 왕비 정순왕 후는 단종과 생이별을 하게 됩니다. 왕비의 신분은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그녀는 궁궐을 떠나 조용한 세월 속에서 긴 세월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에는 역사의 기록 속에 남겨진 몇 가지 의미심장한 흔적들이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그 기록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